시작.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가족 성경 큐티앱으로 기획을 좀 좁혀본 이유는 이제 뭐 타겟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왜 가정이냐 했을 때 이게 저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큐티 소그룹이나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그룹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게 B2C 성격이라기보다 B2B 관점에서 이제 사업을 접근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아예 제일 작은 단위의 공동체 유닛, 그러면서도 제일 강력한 이제 유대감이나 어떤 네트워크 파워를 가진 이제 가족으로 좀 좁혀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향후 소셜 웰니스 플랫폼이나 아니면 저희가 뭐 커뮤니티로 발전할 때도 특정 대상, 연령 대상이나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접근하면 이제 그 연령대도 전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런 커뮤니티가 이미 초반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 확장성이나 발전 방안, 저희가 생각하는 소셜 웰니스 플랫폼까지 이어졌을 때 고려를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품 포지셔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미 지금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있고 바이블 앱을 통해서 아니면 큐티 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새로운 큐티 앱을 내놨을 때 깔아야 될 이유가 뭘까? 왜 이걸 깔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새로운 혁신적인 큐티 앱은 사실 뭐 아무리 완성도 있게 만든다고 한들 기존 고객들을 끌어오르는 건 역부족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마케팅 비용에만 집중해서 뭔가 그러니까 출혈 경쟁 일종의 이제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가족으로 타겟을 좁히면 기존의 앱들은 이제 가족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에 집중하고 개인의 이제 영상 훈련이나 큐티 생활에 집중하는 이제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집중한다면 이제 가족들의 제안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플러스로 더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가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동기들이 그래도 어떤 뭐 기능적인 우위라기보다 아예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하는 또 다른 서비스 플러스로,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초반에 이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떤 큰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조금 더 연령대를 좀 좁히자면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높으나 이제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제 30대, 50대의 부모들, 그래서 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거나 신앙 이제 자녀들의 신앙 어떤 상태, 상황들에 조금 더 에너지를 가지고 귀 기울일 수 있고 필요한 이제 사람들에게 먼저 타겟을 해서 점차 확장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독교인의 틈새 시장을 저희가 좀 공략해서 거기서부터 확장한다는 전략이고요. 재무 전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좀 완성도 있는 MVP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상호작용이나 기본적인 오디오 큐티 앱들을 이제 뭐 콘텐츠를 장착한다고 하고 뭐 그것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들, 그리고 들어가는 예상되는 이제 초기 투자금이 3.5억에서 4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개발 방법론을 좀 바꿔서 좀 완전 초기에 이제 이게 가족이 마켓핏이 맞느냐 아니냐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이제 그러니까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아예 조금 더 간결하고 마켓핏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형태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시장성을 확인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족 단위 신앙 교육에서 시작한다면 그룹 단위로 거기서 이제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고, 전 연령대를 커버하는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생길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서 관계적 지원하는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융합된 이제 소셜 웰니스 플랫폼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한 30에서 50대 부모에서 한 240만 명 정도가 이제 저희 초기 목표 타겟 시장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앙 전수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것들을 교육용 앱 수용도도 높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발히 하는 30에서 50대 부모들을 초기에 타겟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타겟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저희가 구상한 컨텐츠나 아주 세밀한 서비스는 불가능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사실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어도 충분한 다운로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장 동향으로 저희가 가보면 시장 동향이나 기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 환경도 이제 다른 쭉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기능 매트릭스 쪽을 보면 테이블을 좀 더 넘기셔서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이미 훌륭하게 컨텐츠나 기능적으로 구성이 완비된 이제 앱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초기 시장 진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기독교 가정으로 타겟팅을 하니까 그만의 이제 거기서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연령별 맞춤 트랙, 상호작용, 부모 제어 대시보드, 한국 교회 문화랑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그룹으로 했을 때는 교회 문화나 이제 일종의 B2B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말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가정으로 묶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사실은 가정 단위의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러면 교회 사역과 보완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B2C 접근이지만 B2B 차원에서도 크게 한국 교회의 이제 문화나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이제 충돌을 피해서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쟁 전략 그다음 보시면 결국 온 가족 신앙 성장 도우미로 저희가 그냥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다른 바이블 앱이나 큐티 앱하고는 완전한 차별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솔루션이나 콘텐츠들로 그 깊이를 만들어낼지는 조금 더 고민은 필요하지만 이 포지셔닝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새로운 어떤 신앙 가족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희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능 및 기능성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은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내면적인 내 기도 제목이나 큐티의 감상들을 굳이 가족과 공유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디오 큐티가 예를 들어 존재하고 오디오 큐티가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그것들을 했냐 안 했냐 정도만 서로 공유할 수 있어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아니면 교회가 다르더라도 우리 지금 가족들이 오늘 나는 큐티를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큐티를 했구나 안 했구나 우리 어머님은 큐티를 했구나 안 했구나 정도로만 서로 공유할 수 있어도 되게 서로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서로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가치 제한은 제가 한번 이렇게 일종의 메시지처럼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을 하면 이 포화된 경쟁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두드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을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제 뭐 생명의사나 아니면 매일성경이나 하고 계시는 큐티 콘텐츠들을 그대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그 플랜대로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큐티 패턴과 이제 충돌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이제 연령별로 교회 학교나 아니면 주일학교나 유치부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교재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모든 연령이 하는 거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연령대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 큐티 본문이나 플랜들을 각자 사용 환경에서 각자 유저에 맞게 이렇게 뿌려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디오 큐티, 물론 텍스트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오디오 큐티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 그 이걸 했냐 안 했냐 체크하려면 그 트래킹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텍스트를 읽어서 하는 것보다 오디오 큐티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트래킹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콘텐츠 소싱 파트너십은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뭐 생명 말씀자나 두란노나 규장이나 이제 큐티 매거진이나 큐티 앱을 큐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초반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고, 오디오 큐티 같은 경우에 오디오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보이슬라 이제 바이블리와 협업을 해서 기존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송출을 하게 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화 부분은 이게 사실은 구독제와 광고 모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 구독으로 사용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결제를 하게 만드는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구매하는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냥 종이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수요층도 감안을 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결제가 아니라 가족 형태로 묶어버려서 가족에서 대표가 한 명이 패밀리 플랜을 구독하면 가족 전체가 이제 혜택이 콘텐츠나 이제 접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끔 하면 조금 더 저희 차원에서 세일즈나 마케팅도 좀 더 수월하고 고객 획득 비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 부분도 이제 30에서 50대 기독교 부모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기독교학교 관계자 이런 측면을 계속 이제 커뮤니티가 발전시켜 나가면서 확장해 가고, 저희들 네트워크도 확장해가는 측면을 고민해봤고요. 이제 교회 파트너십은 사실 처음부터는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객 획득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나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사실 저희를 수용하고 장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보이셀라나 바이블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나 어떤 그 사용자 기반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좀 저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시 전략 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초반에 저희가 뭐 베타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기능들이나 이제 세부적인 사용성 그리고 마켓핏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을 아주 조금 촘촘히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계속 이제 출시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개발해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직의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타임라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영 계획으로 가보시면 개발 운영 계획가 있고 이제 핵심 인력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초반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이제 타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충분히 활용하고 가능한 한 외주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고정비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한번 여기 써봤고요. 기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주를 준다고 하면 초반에 대단한 뭐 스펙을 가진 기술 리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외부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계속 저희가 뭐 자문을 받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저희가 나중에 AI나 뭐 웰리스 플랫폼을 이제 확장시켜서 나갈 계획이라면
이게 출시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아키텍처나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본부터 잡아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기술 리드를 저희가 영입해서 인하우스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재무 예측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초기 비용 제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출시 전 셋업 단계에서 이 정도의 지금 뭐 준비 기간이 한 6개월이라고 치고 이 정도의 지금 비용이나 개발비, 운영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 뭐 성경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한성소공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래픽 기반으로 이제 사용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플랜도 있고 이건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저희가 지불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브란더나 큐티 매거진이나 큐티 컨텐츠를 갖고 계신 이제 출판사들하고 협업이나 계약의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보면 뭐 아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에서 이게 출시 후 이제 각 파트에서 뭐 파트타임이 아니로 좀 제대로 된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정도의 지금 버닝이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1년차 수익 예측입니다. 요거는 누적 다운로드나 사용자 기반 그래서 MAU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유료 전환율 2%에서 4%인데요. 이거는 기본 그러니까 시장 평균들을 고려했습니다. 기본 기능이 있고 프리미엄 플랜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한 2%에서 많게는 8%, 10%까지 보는데요. 10%의 유료 전환율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앱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2%에서 4%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상 연간 수익이 구독몰이나 광고 모델로 저희가 도입되는 수익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저희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 구독 모델 도입 시에는 저희가 손익분기점에 월간 유료 구독자 한 8,500명 정도 될 것 같고 출시 후 한 12개월, 18개월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기본 성장 시나리오가 가동한다면요. 광고 모델 도입 시에는 18개월 그것보다 좀 더 손익분기점이 늦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간 활수용 사용자의 수치도 높고 이제 사용자 기반이나 사용자 경험이나 고객 획득 비용이 이제 모델의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곡선이 아마 광고 모델을 저희가 도입했을 때와 구독 모델을 도입했을 때 성장 곡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소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투자금이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지금 소진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뭐 손익분기점이나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수익 모델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앱 성장의 유지 추적에 이런 지금 목표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재무 관련 KPI에서는 앞에 뭐 투자 회술도 사실 중요한데 투자 회술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은 18개월에서 예를 들어서 30개월이지만 ROI를 생각하면 투자에서는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많이 줄여서 저희가 ROI 회수 기간을 당길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확보에 집중해서 ROI가 좀 늦더라도 저희가 사용자 확보에 집중해서 마케팅하고 고객을 획득해 나갈 것인지 그 전략에 따라서 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관련 KPI도 이거는 세부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탑재한 콘텐츠에 따라서 목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능 앞에 말씀드린 기능들을 탑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KPI를 가지고 이제 앱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업 확장 로드맵은요. 가족 큐티 앱에서 시작하면 저희가 커뮤니티 기반 소셜 웰니스 플랫폼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괴리감 없이 어쨌든 기존의 핵심이나 저희도 핵심 노하우나 어떤 가족 단위, 그러니까 소그룹 단위라는
관점, 커뮤니티 기반이라는 관점을 유지한 채로 큰 아이덴티티 변화 없이 기능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출시 후 2년, 3년, 4년에서 저희가 그 결국에 소셜 웰니스 플랫폼으로 완성도 있게 나아가는 그냥 고민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의 가치가 사실은 뭐 신앙 여정이나 다음 세대 신앙 공동체 성장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족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교회 전체 교회의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앙 교육의 관점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위의 접근 방법으로 사용자 확보가 빠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전 연령 사용자 확보는 기존에 지금 20, 30대나 40대 타겟팅되어 있는 코리아 교육 그룹의 과제 중 하나인, 그러니까 연령 확보, 사용자 기반의 전 연령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앱이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업 확장 단계에서 서로가 코리아 교육 그룹이 이제 중요한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 웰니스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